예, 요새 가장 주목받는 일들 보면 여러분 어떤 거 생각나십니까? 당연히 특검이 생각나시죠? 과거 잘 나가던 장관들, 총리들 막 줄줄이 지금 불려가고,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 인사들 막 불려가고, 이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넓어지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검찰개혁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그만뒀죠. 이진동 검찰청 차장도 그만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과연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이런 거 지금 따져보지 않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 검사장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십니다. 직접 입장, 지금 상황에 대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요새 바쁘시죠? 예, 조금 분주하긴 한 것 같습니다. 다 바쁜데요. 근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30일,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꼭 해야 할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통령 국민들이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 또 개혁에 관한 문제, 또 경제 민생 챙기는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바쁜 짧은 기간 중에도 또 그 보훈단체 관계자들 6월 가기 전에 거의 모셔서 또 행사를 하고 또 문화계 관계자들 또 격려하고 쉴 틈 없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신속하게 적시에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준비된 대통령이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제가 볼 때는 역대 대통령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분이 제일 똑똑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특히 이제 보훈 말씀하시니까 천안함 함장님도 모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잘 아시는 분 같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예. 하시는 거 보고서. 기자회견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자회견도 통상은 100일 기념 기자회견인 걸로 아는데, 그렇죠. 예, 이번에 그 틀을 깨고 한 달 만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취임 직후에 또 기자들 차담회를 한다든가 또 전용기 안에서도 즉흥적인 어떤 이런 기자 회견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떤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겠다, 이런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했던 그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게 경험과 실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떤 지식이나 또 국민에게 다가가는 자세나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나라가 잘 될 것 같다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맞아요. 요새 이미지 정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이미지도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전체로 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일단 수수해요. 그러니까 뭐가 수수하냐면 대단한 조명 이렇게 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각적 효과가 좀 지나치다 그러면 보는 사람이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대통령 기자회견에 저런 식으로 하나. 그런데 어제 굉장히 수수한데 내용은 굉장히 얕았어요. 이게 뭐냐면 실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충 실력이 조금 부족하면 치장에 신경을 쓰는데, 좀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어제 가장 성공적인 게, 사실 그건 윤석열 기저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부드럽 느낌을 주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게 참 잘 된 것 같은데, 기자회견을 좀 자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지난주에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진짜 오늘은 또 대전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신다는 건데,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그건 시민들과 직접 돼야 가능하고, 또 민원인들이 소리를 질러도 함께 오시라, 대화하자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것 자체가 마음도 열려 있고, 어떤 주제든 내가 자신 있게 듣고 답을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뒷받침되니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인사, 요새 우리 법무부 장관 인사는 제가 좀 나중에 여쭤보고, 전반적으로 인사 어떻게 보세요? 이제 김민석 총리가 임명이 됐으니까. 근데 인사 지금 오늘도 이렇게 언론 나오는 거 보면 좀 의혹 제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뭐 나중에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예. 또 뭔가 좀 문제점이 드러난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전반적인 그 느낌을 보면은 인사가 일단은 정치인. 예. 근데 그 정치인들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실력 있는 정치인을 발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료들의 경우에는 내부 평이 좋았던 사람. 예. 그리고 또 외부에 나가서 산업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던 이런 관료들, 또 일부는 유임, 이렇게 구성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어떤 그 실력 중심으로 쓰겠다. 그러나 민주 진영의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마음에 합치거나 또 거기에 합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력되고 검증된 사람을 쓰겠다. 이런 뭐 아주 그 실용적인 정말 국민에게 어떤 그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그 공무원들 뽑는 그 인사 기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 기업하는 사람도 장관으로 지명하고 참 좋은데 어제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인 출신 장관 중에 두 분이 그러니까 뭐 AI 전문가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두 분이 회사를 안 그만두고 청문회 끝나고서 임명되면 그만두겠다라는 그런 걸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 좀 나서서 그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정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회사 그만두게 해야죠. 예. 그거 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예, 같습니다. 그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문 경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정성호 의원 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요. 제가 저 다른 데서 진행하는 방송에 자주 도와주셨는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팔 한번 만져볼 거. 그 사진 보셨죠? 이 근육. 예. 예? 야, 그분 제가 그거 보고서 저랑 학번도 같고 나이도 같거든요. 예. 난 여태까지 뭐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예. 아마 아셨어요? 역도부 출신이었다고. 예, 역도부 출신. 예. 아니, 예. 좀 어떻게 이렇게 반팔 입은 거 이런 거 과거에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반팔 입은 모습은 뵙지는 못했고 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말로 들으셨구나. 예, 예. 뭐 저 사우나탕에서 만났다는 분들. 예, 와, 예. 엄청나더라고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 워낙 온화해가지고 체격이 그렇게 좋을 줄도 몰랐고. 예.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가 검찰개혁인데 검찰개혁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보십니까? 아, 예. 저는 처음에 법무부 장관 하마평들이 많이 돌았지만 예. 그분을 지목하는 사람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중이 너무 높은 겁니다, 위상이. 맞아요. 국회의장을 나서려고 하는 분이다 보니까 사실 장관보다는 격이 한 단계 그렇죠.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풀로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발표되는 순간에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만약에 조금 위상이 조금만 더 낮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 1순위로 거론이 됐을 분인 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조계를 모르는 사람이 장관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검사 출신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정치적 경륜과 또 굉장히 합리적인 소신을 늘 보여줬던 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예. 신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의 편에서 법조계를 잘 알고 특히 검찰을 잘 알고 개혁을 소신껏 대통령님의 그 우중에 맞춰서 잘 해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삼박자가 갖추어진 정말 특별한 제목이었는데 선수가 좀 너무 높은 바람에 우리가 잠시 간과하고 있었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랑 이제 자주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뭐 총리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런 분이 법무장관을 맡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 38년 지기. 우리 일제강점기가 36년이잖아요. 근데 예. 두 분이 이제 지난 이게 38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실세를 앉혀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어제 그리고 국회에서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메모 이거 잡힌 거 카메라에 잡힌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못 봤습니다. 그 빠르고 강력하게 검찰개혁 추진한다 이 메모 그걸 가지고도 해석이 분분해요. 예. 말 대신에 이 카메라를 이용했다 자기가 이 보는 줄 알면서 근데 검찰개혁 당에서는 지금 9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추는 예. 이런 개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그리고 어떤 검찰의 권한 분산,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런 것들을 가장 국민이 원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반영하는 입법 저는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뭐 검사장 출신이니까 제가 좀 자세히 여쭤보는 게 예. 일각에서는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뺐을 경우에 재수사 예.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그게 사실 인권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냐면 사실 특수사건, 특수부 이거는 뭐 뺐지만 형사사건의 재수사권은 그냥 놔두자.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한번 깊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공약, 이재명 정부의 공약은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박탈, 쉽게 말하면 특수부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공약이었지만 그러면은 일반 형사사건.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경찰에서 단계에서 끝나게 할 것이냐 또는 검사한테 송치해서 검사가 거르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검찰의 기록이 넘어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검사의 눈으로 다시 살펴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 이런 보강 수사를 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 결론이 정해진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어떤 그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강한 분들은 그 권한도 주지 않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또 그 국민 권익 구제 차원에서는 그런 그렇죠. 것들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지금 그 어떤 의견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뭐 차분하게 논의를 좀 해봐야 할 핵심적인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의원님, 검찰에 계실 때 이렇게 보시면 사실 그 특수부 사건 관련해서는 1%, 2% 정도밖에 안 나. 나머지 98%는 대부분 다 그런 사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지금까지 검찰의 그 문제점이 깊어졌던 것이 특별 수사를 못하게 만들고 어떤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형사부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돼 왔더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딱 맞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 수사가 너무 지나치게 이상한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고 그리고 특히 지난 3월에 윤석열 그 피의자를 공수처와 경찰이 구속했던 피의자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주는 이 사태를 보면서 검찰에 대한 완벽한 불신이 이제 굳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는 그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박탈하고자 하는 여론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고민거리가 돼버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 어떤 그 국민의 권익 그 어떤 구제라는 차원에서 한번 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깊이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거 말씀하시니까 요번에 그 이재명 정부에 들어간 분들 중에서 특수부 검사 출신이 있어요? 지금 그 예를 들면 대검 차장, 예. 강력이나 특수수사를 했던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예. 황운하 의원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정말 검찰 이거는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말씀이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아마 국민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한 가지 좀 고려해 줄 것은 사람 자체가 악질적이었던 사람이 아닌 한 특정 사건에 뭐 지휘선상에 있었다는 이유로 모두 다 배치하고 나면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또 정치 철학에 동조를 해서 일을 할 자세가 돼 있다고 한다면 예. 본질적으로 어떤 뭐 악의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닌 한 데려다 쓰고 일을 잘하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민정수석 임명 문제일 겁니다. 그분도 좀 예. 조국 혁신에 이쪽에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봉욱 그 어떤 민정수석이 검찰 기준으로 보면 그만큼 합리적이고 또 그 일을 성실하게 하고 또 법무부와 대검, 행정과 형사부 업무를 두루 경험을 하면서 어떤 그 실무에 굉장히 밝은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검사 출신이었으니까 안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 보좌를 실무를 모르는 사람이 보좌하기를 원하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안 좋죠. 민정수석은 사실은 개혁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수사기관 그리고 사정기관의 특성을 잘 알고 잘 이끌고 운용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경험과 실력을 토대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데 실무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님을 보좌를 하면 어떻게 좀 일이 잘 굴러간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님의 그 뜻에만 맞출 자세가 돼 있다고 한다면 실무를 아는 사람이 보좌를 하게 하는 게 맞다. 개혁이 주 업무가 아닌 자리에 개혁에 방해되니까 앉히지 말라고 한다는 얘기는 더 중요한 실무를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개혁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생리를 알아야지 뭘 어떻게 하죠.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검사 오래 하셨으니까 이 특수부 검사들에 대해서 다른 검사들이 좀 어떻게 생각해요? 좀 내부에서도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누구나 특수부 검사가 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쪽에 오래 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본인들끼리 회전문 인사하듯이 과거에 대검 중수부와 특수부를 오가면서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정권을 행사를 하고 그 수없이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형사부 검사들을 욕되게 만들었고 또 퇴임하고 나서는 그 정관회의 혜택으로 너무 많은 수임료를 받고 이러면서 온갖 그 내부적인 불신, 퇴임 후의 불신은 전체가 다 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도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뭐 그렇겠죠. 윤석열, 한동훈 유해 이런 검사들이 그 조직 전체를 망가뜨렸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은 그 부당한 피해를 입는 또 동료들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특수부 검사 그 관행에 대해서는 아무튼 단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지 수사를 많이 한다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상당 부분을 경찰로 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일각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경찰이 너무 비대화되는 거 아니냐. 그게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승만 정권 시절에 자유당 정권 시절에 경찰이 굉장히 비대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기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도 이 경찰이 좀 굉장히 비대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또 이거 자칫하면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걸 우려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경찰의 비대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검찰의 특수 기능을 가져가게 될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남용 문제가 있을 겁니다. 권력이 있으면은 부풀 수 있고 남용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전통적인 관념이라고 한다면 검찰청의 형사부 검사들이 그걸 견제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이다 보니까 검찰에게 그 권한을 줘서는 안 되니까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그 국가수사위원회.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그 수사위원회가 어떤 그 권한 남용이 있으면 그 문제를 관여를 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또 불기소 처분을 했었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의가 제기되면 거기서 심사를 하게 하는 이런 방식대로 이걸 견제책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책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다만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냐 아니면은 검찰의 형사부냐 이게 이제 조금 그 두 가지를 놓고서 지금 고민 중이다. 그게 이제 좀 논쟁이 될 텐데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을수록 개혁을 많이 원할수록 비검찰에 의한 통제 수단을 강구하자는 것이 조금 더 주류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동안에 지은 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불가피한 또 논쟁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권력이 좀 커지면 그거 반드시 컨트롤해야 됩니다. 자, 또
저 수사 좀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내란 특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을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나 이런 거요? 예, 방향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예. 일하는 감각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기에 좀 시원함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조은석 특검은 저보다 법조 2년 선배인데 아, 그래요? 군법무관 시절부터 봐왔고 아, 검찰 시절에도 봤고 잘 아시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감사원에 가고 특검이 된 뒤로는 이제 조금 그 관계를 좀 멀리는 그렇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참 훌륭한 수사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검사였죠.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뭐 이게 뭐 새록새록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사실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예. 장관 집에서 뭐 거액의 돈다발이 예. 발견됐다라는 것이 지금 각종 언론 그래서 예. 특검도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로 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근데 내란 특검은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도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현재 개인 비리에 관한 것들은 많이 밝혀진 부분 아닙니까? 예.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예, 예. 뭐 이런 부분들. 어제 삼부토건 저거 예,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개인 비리를 넘어서 예. 국정농단, 당정농단 이런 예.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밝히는 것 선까지 나가야만 예. 국민의 어떤 그 의혹을 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참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건진법사 명태균 관련 의혹은 거의 많이 지금 사실관계가 진척이 드러나 됐군요. 있지만 예. 예, 검찰에 의해서 이미 돼 있었던 상태죠. 그러나 양평고속도로 같은 문제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하도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국정농단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냥 뭔가 피치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차상병 특검하고도 이게 김건희 특검하고 이게 좀 접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얼핏 그런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최상병 특검도 주제가 워낙 독립적이라 예. 별도의 특검은 꾸렸지만은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의 경로 그 배경에 뭐가 있었느냐, 왜 그렇게 경로를 하고 글쎄요. 국가의 의사결정 구조를 그렇게 왜곡시켰느냐, 그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이런 의혹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예. 그 관련된 뭐 참고인의 뭐 부탁으로 그런 노력을 해줬던 것 아니냐라는 예. 이런 의혹이 뭐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도 그 사건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어제 야5당이 대통령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잖아요. 예. 야5당 대표가 거기서 이제 조국 전 대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예. 대통령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마 그런 많은 분들이 8.15에 사면되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거나 예측을 하는 목소리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대통령께서는 그런 그 중요한 그 어떤 권한 행사 문제를 두고 거기서 약속을 한다든가 천명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범들과의 관계도 고려를 하셔야겠죠. 수많은 그 정치적 피해를 봤던 또는 과도한 정치적 피해는 아니라도 또 과도한 어떤 그 고난 동원으로 그 뭐 희생이 됐던 이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딱 한 사람은 봐주고 나머지 힘없는 그렇죠. 사람은 안 봐준다. 그럴 수는 없죠. 이럴 수는 없는 예. 것이다 보니까 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뭐 쉽게 답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분위기가 어떤지 제가 좀 궁금한 게 대통령은 협치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서 아니 진짜 뭐 여야 대표들 이 비대위원장이죠 여당은 뭐 이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모습은 참 좋은데 협치 다 좋은데 근데 이게 좀 여당은 민주당은 조금 그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예. 이게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번에 상법 개정은 합의를 가는 그건 부분을 합의가 어제 됐죠. 먼저 통과시키고 국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개헌법 개정안도 통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공청회를 하자고 해서 일단 미뤄둔 식으로 예. 조금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떤 그 민주당 그의 방향성이 분명한 주제이고 국민을 위해서 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은 또
뭐 아무리 협치도 중요하지만 미룰 수가 없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더 존중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통령 뜻도 그러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이제 출두하잖아요. 예, 예. 근데 뭐 10분 늦게 있다, 20분 늦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그 일반 피의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먼 일정 때문에 그 오전 조사를 오후로 해달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런 뭐 경우는 직장 봐도 때문이라든지 뭐 예. 내 병 있어 병원 가야 돼 뭐 이런 거 가능하죠. 근데 뭐 9시냐 10시냐 30분이냐 내가 좀 야행성이니까 특이하더라고요. 늦게 해달라. 내가 늦잠이 많으니까 늦게 해달라는 식의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 본인도 알 텐데. 기싸움일 수도 있고 예. 또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술 먹고 게으르고 술 마시다 보면은 용산에 출근도 안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출근은 신용만 빈 차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그런 체질화된 그 게으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 잘못된 그 삐뚤어진 그 권력 의식과 함께 합해져서 시간까지도 마음대로 이때 해라 저때 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삐뚤어진 권력 의식이 특권 의식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특권 의식이 좀 왜냐하면 이분이 수사팀장, 그러니까 이분이 특검의 수사팀장을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웠고요. 예.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웠는데 나는 거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지하 주차장. 야, 제가 그래서 이분의 이 멘탈이 참 특이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눈과 어떤 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예, 이원화되어 있다고 예. 할까요? 이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지하상가에 반바지 차림으로 예, 돌아다니는 걸 하면서도 예. 막상 또 이렇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때는 또 뭐 그런 뭐 좀 특권적인 요소를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걸 보면은 좀 균형 감각 또 공적 마인드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이런 뭐 그렇죠. 예, 특성의 이런 인물 같습니다. 자기는 전직 대통령을 다 포토라인에 었으면서 예. 본인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게, 야, 진짜 특이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뭐 아예 비교할 수가 없죠. 완전히 다른 예,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지 이제 제가 바라는 건 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예. 윤석열 전 정권이 워낙 그게 떨어졌었거든요. 예. 여론에 대한 반응성 뭐 잘 하시겠지만 거기에선 정당이 제일 중요하죠. 정당이 여론 최첨병이 있으니까. 예, 예. 예,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그걸 분명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뭐 철학도 그런 분이기는 하겠지만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성장해 오는 과정을 보면 본인이 훌륭한 것 플러스 그 어떤 당원들, 민주주의의 국민들이 선택해서 밀어주고 그분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수년을 이렇게 지탱해 오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던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떤 당원들, 국민들의 뜻을 멀리하면서 특권화하거나 선민의식을 갖고 멀어질 수가 없는 그런 특성을 갖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계속 어떤 이런 그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는 이런 것들은 경험으로 체득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 그치지는 않을 거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방선거, 총선, 차기 대선 뭐 이런 거를 계속 의식을 하고 이 의식한다는 사실 자체가 반응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거네. 예. 의식만 하면 안 되죠. 의식하는 정당은 많을 거예요 아마. 예, 예.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당이 근데 그거 자의적으로 상황을 해석해가지고 곤란하고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처럼만 계속하면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기억된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